속보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이 다시 124일 만에, 4달 만에 지금 그렇죠. 다시 재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네. 윤석열 재구속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구속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실제 그동안 잠시 휴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구치소에서 지기원 판사의 잘못된 판단,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란 수괴가 풀려났는데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풀려나서 어떻게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거리를 할보하고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즐기는 모습,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치에 안 맞다. 그래서 구속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실제 비정상이 정상화로 돌아온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구속은 예상하셨죠? 기각이라는 건 다들 뭐 꿈도 꾸지 않았지만 일부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야, 기각된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 네.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저는 뭐 구속. 당연히 구속되리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내란만큼 그 중대한 범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가를 흔드는 거고 하는 건데 그것도 내란 수괴를 구속시켰는데 풀려났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했었고요.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거의 다 구치소에 가 있는데 본인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리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동안의 영장발부 판사들께서는 상당히 길게 자세한 내용을 썼는데 네. 이번에는 딱 증거를 인멸할 우려 네. 아주 짧게 썼습니다.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렇죠. 내란 수계가 나와서 실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관련자들이 증언을 하고 하는데 되게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말 맞추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증거 속에는 대통령실도 있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관련자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돼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싶어요. 네. 야, 어제 윤석열이 출석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보시면서 숨도 좀 고르시면서 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주변 둘러보는데 아주 의식하지 않는 듯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질문하는데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언론인이 물어보는 거니까 네. 짧게 소위라도 원래 얘기하는 게 과거 이명박도 그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가거든요. 네. 저 모습 좀 어떻게 사실은 보세요? 대통령을 했던 분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께 사죄 드리고 사과해야죠. 그렇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만약 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온 나라를 혼란과 혼돈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빠뜨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사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의 지도자의 자세인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고 아마 되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제 에어컨도 없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들어가는 이런 심정으로 보였는데 평상시는 들어갈 때 약간 웃기도 하고 했는데 아주 경직된 모습으로는 들어가는 걸로 봐서 본인도 이번엔 구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번 들어가면은 이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하는 것들을 아마 애가 믿겠죠. 지난번에 구치소 한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1차 탈주국 소에 석방됐을 때 아주 잘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뭐 그때하고 또 지금은 그때는 얘긴 그렇게 해도 한 번 더 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진짜로 들어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영상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조사를 받고 나서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이동하던 장면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 저 표정 보십시오. 네.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네, 그도 있죠. 네, 굳어 있고 이제 저 때까지는 경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구속된 뒤부터 경호가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언론인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뭐 소감이라든가 이때라도 최소한 국민들께 이런 상황 송구하다는 말씀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그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도자는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도덕적 책임 또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정치적인 면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내란과 같이 국가를 대혼란 속에 빠뜨렸던 그런 당연히 사죄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뻣뻣하게 저렇게 가는 모습 참 역시 윤석열이다. 내란 속에 답다. 근데 부부가 똑같습니다. 네. 절대 사과하지 않고 네. 그리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었고 그동안 무수한 범죄와 관련된 혐의 그리고 내란 뭐 명품 뭔가 논란이 벌어져도 이 두 부부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번 과정에서도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께 충불을 겨눴고 네. 그 장면들인데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 그리고 김건희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보통 사람은 창피함도 알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어떤 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속에는 양심의 가책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수가 낮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 안 드리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국민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 12.3 내란 앞에서도 확신범인지 몰라도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저런 자세들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밑에 지우잖아요. 난 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요. 몰라요. 저런 이렇게. 지휘관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이제 네. 장군으로서 네. 하셨으니까 원래 장군 하면은 모든 부하들의 책임 허물은 네. 내가 안고 간다. 항상 지도자는 그런 자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본중에서 저런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군에서는 특히 리더십을 강조하는 덕목이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입니다. 그렇죠. 공은 좋은 것은 부하에게 하고 책임은 다 본인이 떠안는 것이 지휘관이죠.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책임은 다 내가 진다. 공은 부하에게. 그럼 12.3 내란 앞에서 본인이 내란을 일으켰으면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나 지시로 모든 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의 지시를 따랐던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지워주시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나는 몰라요. 다 밑에서 알아서 했겠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가 했던 것조차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뭐 마음이 변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들이 충성을 다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한테 배신감을 오히려 느낄 거고 내가 왜 덮었으냐 해서 진실을 얘기하려고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구속되면은 훨씬 더 그게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야. 내란 특검이 이제 수사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다라고 보여요. 우리 군의 명예도 먹칠하고 대한민국 지도자 공직자도 먹칠하고 네. 왜냐하면 저렇게 책임 떠넘기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오죽하면 그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다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책임 떠넘기는 모습 보면서 야 증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우리 군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킨 사실은 수많은 우리
군인들 네.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정말 병역을 근무하는 수많은 장병과 장성들이 정말 수치심에 참 잠을 못 이길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군이 구테타군으로 친위 구테타군으로 낙인 찍혀 버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제 군은 구테타에 가담을 한 것이고 사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큰 사건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군에서는 상당히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군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윤석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 뭐 장기 집권의 야욕이든 뭐 여러 가지 야욕을 또 개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야욕 이런 것들이 그걸 위해서 군을 희생양으로 도구로 삼은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또 군이 가담함으로써 군은 참 그래서 저는 12.12 구테타 이후에 군이 사실 구테타 군으로 낙인이 찍혀서 실제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80년도부터 육사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40년간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군 장병들과 군인들은 절치부심했어요. 이제는 그렇죠. 다시는 구테타나 내란과 같은 이런 불명예를 써서는 안 된다 해서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또 늘 그렇게 해왔선 이제 군이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렇죠. 작년 8월 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그때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는 순간에 계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또 주변에서 뭐라 했나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엄을 하겠냐?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군인이 계엄을 얘기하면은 따르겠느냐? 그만큼 군의 신뢰가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계엄에 가담이 된 거 아니에요? 내란에. 그러니까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됐고 앞으로 이것을 또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군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저는 앞으로 한 30년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또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후배들이 그 고통을 또 겪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참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으로 또 네.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만든 윤석열. 그럼 앞으로 이제 조사도 받는 게 조사도 또 거부하고 뭐 구치소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형량도 워낙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앞으로 조사 전망 그리고 앞으로 처벌 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사는 지금 내란 특검은 다행스럽게 속도감 있게 다방면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했었는데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는 먼저 외환죄에 대해서 빨리 발빠르게 수사해야 된다. 네.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내란 쪽만 했지 외환죄는 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의 평양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쟁을 유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비상계엄에 이용하려고 한 의혹 이런 것들을 빨리 파헤쳐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 수사는 군 쪽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국무회의에 참가한 한덕수나 이상민 또 각 행정기관의 내각 수장들이 뭘 협조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